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을 돌발 해충이라고 부르는데요. 포근한 겨울 날씨에 월동난이 급증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 손톱보다 작은 흰색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나무 수액을 빨아먹어 수세를 약하게 하고 배설물로 나뭇잎과 과일에 그을은 피해를 주는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도내에서는 이런 돌발 외래 해충이 지난 2012년 원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9개 시군으로 발생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헥타르에 그쳤던 갈색 날개 매미충은 2년 만에 70배가 늘었고 가지 안에 알을 낳아 월동난 제거가 어려운 미국 선녀벌레의 경우 20배 증가해 지난해 522헥타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올해는 개체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겨울에도 폭설이나 큰 한파가 없다 보니 돌발해충이 낳은 알들이 죽지 않아 높은 부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월동난 조사 결과 116.5헥타르로 3년 전보다 3배 증가했고 부화율도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가뭄과 이상고온 영향으로 지난해 월동난이 죽지 않아 아마 금년도에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주 지역의 농가 피해가 전체의 46%에 달하는데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약충일 때도 차량으로 이동하고 날개를 달렸던 성충도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주라든가 횡성 같은 경우도 차량 이동이 많은 곳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6개 시군의 돌발해충 예찰 방제단이 시범 운영되고 산림청 등과 협업해 부화율이 80% 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방제를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고 체크카드를 배달 기사에게 줬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카드를 대포 통장으로 활용해 피해 금액을 유통하는데 절대 카드나 통장 등 금융 계좌를 타인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막힌 A씨는 보름 전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크카드를 배달기사한테 넘기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카드를 받아 돈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거래 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튀기면 오토바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안 오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나 보고 제가 박스를 만들어내 지내가 그 박스를 만들어서 줬어요. 주니까 웬 청각이 두고두고 그러는 거야. 카드를 넘겨받은 20대는 물론 속아서 카드를 넘긴 A씨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입장에선 나도 모르게 범죄 피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고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원주에서 체크카드를 넘겼다 형사 입건된 사람만 150명에 이릅니다. 범죄 조직은 넘겨받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활용해 또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합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만 없으면 보이스피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절대 타인에게 카드와 통장 등 금융 정보를 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사본을 타인에게 양도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대출 상담은 보이스피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4,40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시의 오래된 화장장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동해시가 어제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삼흥동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40년 이상 지나 시설이 낡았고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해 이용하는 유족들의 불편이 큽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대규모 수선조차 불가능합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전국 84.6%,
동해시는 74%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시가 이에 따라 단봉동에 있는 시립묘지에 화장장을 새로 짓기로 하고 인근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설묘지에 이어 화장장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기금 8억 원과 매년 화장장 수입의 1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면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기 한 점은 없고 냄새 하나 없는 좋은 모시를 견학했댔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보고 와서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장장 신축에는 80억 원이 들어갑니다. 동해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화장로 4기와 유족 대기실, 식당, 카페 등을 설치합니다. 공해가 하나도 없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방지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공원 같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신축 화장장과 가까운 삼척시가 공동사업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문을 열어놓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강릉시의 국장급 인사에 대해 기관주의를 촉구하는 등 시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사 행정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도 잡음을 일으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김한근 강릉시장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직무 대리로 임명해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최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행정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와 기관 관리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는데 직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강릉시는 직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산하기관인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사장은 2차례 공모 과정을 거치고서도 대상자가 없다며 행정국장을 겸임 발령냈습니다. 또 20년간 시설 운영을 위탁했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겠다고 밝혀 종사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사과와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이 조합원들하고 좀 불통이 좀 요지가 많고 또 저희가 기존의 강릉시와 지부가 함께 그 인사 시스템을 어렵게 좀 만들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순간에 좀 무너져 있던 상황이고 공직사회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정확한 해명 없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원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 2019 춘천 호수 별빛 나라 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의암호에 둘러싸인 춘천 MBC 사옥과 그 주변이 화려한 불빛의 별빛으로 수놓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19 춘천 호수 별빛 나라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오색 찬란한 LED 전구가 다양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의암호를 사이에 두고 춘천시 야경과 춘천 호수 별빛 나라가 신비한 빛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LED 조명과 은하수 전구가 춘천 MBC 광장을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LED 빛의 세계와 의암호가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불빛이 너무 좋고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호수 별빛 나라는 해가 지면 불을 밝히고 매일 밤 11시까지 손님을 맞이합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별빛 가요제 공연 무대를 마련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특설 무대에서는
동호회와 가수의 음악과 댄스 공연으로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올해 호수 별빛 축제는 오는 9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지역 모든 학교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학교 알림이로 공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수업 일수와 급식, 졸업생 진로 현황과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의 최신 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학교의 정보 공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춘천과 인제, 속초와 양양의 유치원과 학교 7곳을 대상으로 공시정보 오류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 1분기 도내 출생아 수가 2,200명에 그쳐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출생아 수는 총 2,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사상 처음으로 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원인으로 출산 기여도가 높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 달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모두 7,882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5,748호였던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2,134호가 늘어나면서 37.1%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기업들의 5월 경기실사지수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5월 중 강원도 내 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지난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으며 비제조업도 56으로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또 6월 경기전망지수 역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달에 비해 내려갈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내 기업들의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흐린 뒤 차차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 경보가, 또 태백과 정선,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원주의 관광 명소인 소금산 출렁다리에 이어 스카이워크 브릿지가 놓여 이번 주말 개통됩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소금산 출렁다리 인근 등산로 334m 구간에 최고 높이 11.5m의 보행 데크와 다리를 설치해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출렁다리를 건넜다 다시 출렁다리로 돌아오지 않고 보행 데크를 통해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간현 계곡의 전경뿐 아니라 출렁다리 전체 조망도 가능해졌습니다. 제12회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동해시에서 열립니다. 대한유도회 주관으로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8개 나라에서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어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유도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 2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유도 트레이닝 캠프가 동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어민들이 많은 가운데 대문어의 포획 금지 기준 조정을 놓고 업계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승업계는 생계 타격을 이유로 무게 400g 이하인 대문어의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통발업계는 무게 1kg 이하로 포획 금지 기준을 높이는 정부의 방안은 반대하지만 500g 이하까지 소폭 상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가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신목민심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중요 부분을 인용해 공직자의 바람직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등 기본적인 지침이 담겨 있으며 공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40가지 상황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목민심서는 위민과 청렴, 공정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시 전 직원에게 배부됐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한 시민이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9월 3일 하루에 대해 춘천시 공무원 허위 출장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해당 의혹 확인을 위해 시청 감사실을 통해 출장 내역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집중근무시간제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실시합니다. 집중근무시간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불필요한 회의와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는 이 시간 동안 개인적인 전화와 흡연 등 사적 용무를 자제하고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직원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